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동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죠. 그런데 서울대가 그제 조 전 장관의 교수직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파면. 그런데 조 전 장관은 그 파면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불복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에 따른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 전 장관이 2017년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뭔가 본인이 교수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 뭔가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듯한 조 전 장관의 2017년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서울대학교에 채용되었던 것 나름대로의 일종의 자질,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뽑았겠죠. 저는 밥값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자로서의 밥값 외에 그 지식인으로서의 밥값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밥값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학교에 있으면 좀 편한데 저는 여의도나 국회에 오면 좀 불편해요. 그게 이제 그쪽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그제 회의를 열어서 조 전 장관 교수직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견책부터 시작이 되는데 파면 가장 꼭대기에 있죠. 가장 센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픽 돌려보죠. 근데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은 파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교원 소청 심사라는 것을 청구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학교가 조 전 장관의 뜻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로드맵인 것 같아요. 먼저 서울대학교를 향해서는 소청 심사를 청구, 뜻대로 안 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그렇게 되면 이 파면 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한 1, 2년 소요가 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소송 제기해봤자 결정 뒤집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조 전 장관을 향해서 뻔뻔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들어보시죠. 좀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일단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예. 하나는 뭐냐면 위조 문서를 부정 입학한 것은 정경심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미 확정 판결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계속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민주당 혁신위원회로 있었을 때 만든 당원이 뭡니까? 기소만 당하면은 이 사람 출당시킨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건 무죄 추정 원칙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해 있는데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좀 잡아떼고 있잖아요. 먼저 서정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 파면에 불복 의사를 천명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무죄 추정 원칙과 징계는 무관하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재판 확정되기도 전에 헌재에서 파면한다. 네. 이렇게 그게 징계예요. 음. 그다음에 정유라 씨도요. 형사 재판 전에 이미 중졸이 돼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징계나 민사 책임은요. 형사 무죄 추정 원칙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허허. 무죄 추정 원칙은 이제 형사법의 대원칙이고 네. 징계는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 왜냐 취계제를 대도 그대로 교수 신분이 유지되니까 세 달간은 월급의 50%를 주고 그 다음부터 이게 월급의 30%를 또 줍니다. 예. 수업도 안 하고 이게 받아간 돈이 억대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서울대학 국립대학이잖아요. 이게 두 번째 문제다. 세 번째 가장 심각한 게 그 학생들의 수업권. 수업권. 지금 이제 서울대학이 법대가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예. 옛날부터 이게 형법이 제일 약하다. 우리 조국 교수 올 때부터 형법 실력 있는 교수가 없다. 예. 이런 게 아마 법대생들은 거의 알 겁니다. 예. 근데 조국 교수가 파면 안 되면 새로 교수를 뽑을 수가 없죠. 그럼 이게 학생들은 누구 수업 듣습니까? 강사 수업 듣습니까? 파면되니까 이제 새로 우수한 교수를 형법 모셔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된 것도 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로 서울대가 징계를 너무 늦게 한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그래픽 좀 주세요. 조 전 장관이 파면이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보실까요? 조국 전 장관은 이번에 나에 대한 교수직 파면 결정은 성급한 결정이에요 라고 하고 있지만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조 전 장관이 기소가 된 이후에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제 서울대학교 교수 측에서 파면될 때까지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조 전 장관은 성급해요. 뭐 이런 것이죠. 배 수장님 동의가 되십니까? 중요한 건 여론일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겠죠. 국민들의 평가, 또 서울대에서의 평가가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서정우 변호사가 얘기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법적 문제입니다. 실형을 받았죠. 그런데 여전히 국립대이고 법인 체제이긴 하지만 서울대가 결정을 안 내린다. 누가 과연 이 부분을 수긍할 수 있을까? 수긍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서울대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부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서울대 내에서도 관계된 사안이죠. 그러니까 뭐 한인섭 교수와도 관련된 이 자녀의 인턴 자격과 관련된 예. 부분, 이 부분 아파 찬스를 이용한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학과 관련된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학생들에게 어떤 명분을 가지고 교수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정치적 파장입니다. 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정수석을 역임을 했었고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을 했었고, 실제로 서울대 교수의 경우에는 예. 다른 정부의 직책을 맡을 경우에는 서울대 교수직을 그만두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어요. 허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교수직을 계속 유지한다? 그럼 조국 교수에게 묻고 싶을 거예요. 왜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응답할 그 명분이 충분하지가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응답하라 김남국이었다면 오늘은 응답하라 조국?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지난 2월 3일에 조 전 장관을 향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죠. 법정 구속은 면했으나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 전 장관 항소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고, 본인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도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유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표창장 자체가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걸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게 지금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국 전 장관 1심 본인에 대한 그 징역 2년 선고에 대해서 항소의 뜻을 밝혔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 교수직 파면된 것과 관련해서는 불복 의사를 천명했고,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4년 확정을 받아서 복역 중인 가운데 징역 1년이 1심에서 추가가 됐거든요. 그 역시 항소.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조민 씨가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했어요. 근데 조민 씨도 항소. 글쎄요, 우리 최수영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 그래픽이 시사하는 메시지랄까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쓰는 어떤 말하자면 사법적 경고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까지 오는 데만 해도 3년 2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정경심 교수 아내죠. 조국 교수의 아내. 징역 4년 플러스 입시 비리 관여며 징역 1년 도합 5년을 받았습니다. 5년. 예. 5년. 그리고 조민 씨 역시 자신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불복해서 항소했지만 1심 갔지만 결국엔 패소했어요. 자, 그리고 조국 교수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2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사법적 정의가 3년 2개월 만에 늦었지만 그나마 정의가 실현된 거고, 사법적 정의와는 별개로 지금 이분들은 또다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건데, 저는 저기에서 느끼는 것은 도대체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보편적 법정서와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사법적 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그런 정세, 정말
부합하느냐? 저는 반하고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분들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성을 안 한다 이걸 넘어서 저는 조국 교수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과연 이제 그러니까 우리 민주화 이래 정부의 정권 교체 패턴을 보면은 통상 10년 단위로 이렇게 정권 정권이 넘어 진보에서 바뀌어왔죠.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다시 이렇게 넘어왔는데 조국 교수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후반전도 마치지 못하고 전반전 5년 만에 바로 정권을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조국 교수가 느끼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문제지만 예. 지금 본인이 이런 부분에서 결국 본인이 법률 형법학자로서 2심에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가보겠다는 얘기는 저는 그 과정에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제기 기회 때문에 계속적인 불복 시스템을 저는 가져간다고 봐요. 예. 이런 측면에서 과연 저런 것들이 총선 쉽게 올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에 어떤 또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저는 사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저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멸문지화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멸문지화의 뜻은 한 가족이 모조리다, 뭐 죽임을 당한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큰 재앙, 뭐 이런 걸 뜻하는 건데 멸문지화라는 이 단어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민주당의 수석 최고 정청래 최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실런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국의 길, 멸문지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한국판 드레피쉬 사건인가? 달랑 동양제 표창장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가 된 것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자, 정청래 최고가 얘기한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것은 과거 프랑스의 간첩 조작 사건, 과거 프랑스의 간첩 조작 사건이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아까 정청래 수석 최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이승훈 변호사님, 정청래 최고 뭔가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파면 결정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이 뭔가 조작됐을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의 드레피스 사건을 정청래 최고가 이야기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청래 최고가 한 얘기는 드레피스 같은 경우는 간첩 혐의를 받고 유죄를 받았다가 결국에는 재심까지 간 사건이고 예. 진범이 따로 잡힌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멸문지화를 당했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법무장관을 맡았고 검찰 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에 대한 수사, 뭐 자녀에 대한 수사, 부인에 대한 수사, 친척에 대한 수사, 동생에 대한 수사가 있었죠. 본인이 장관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별건이나 별변걸 또는 엄청난 압수수색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유죄 판결은 존중해야 되고 이건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은 예.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고 생각하고요. 적절치 않다. 일단 서울대의 징계 절차 저는 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다만 조국 전 장관이 법적 절차인 거잖아요. 예. 본인이 소청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 법적 절차는 헌법에 보장된 절차이고 자신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요. 비록 3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고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또 범죄 사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지만 결과적으로 무죄를 나온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것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것들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또 민간인이라는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